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개막하고 나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 4개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국가들은 일종의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서방세계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보고 니얼 포커슨 미 하버드대 교수는 신추축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추축국들은 자기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신추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4년 6월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에도 위협적인 군사동맹이었죠. 이 군사동맹의 핵심은 단순하고도 명료했습니다.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서로는 군사적으로 도와준다였죠. 이에 따라 북한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고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과 밀착은 과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어마어마한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았고요. 각종 무기를 러시아에 받으면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확보하면서 군사력은 날로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노동력과 인력을 확보받았고, 무기와 포탄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북중러 삼각협력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러시아와 북한에는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각종 군수품을 전달하려고 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2020년 1월에 중단한 평양, 베이징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에 합의하기로 했죠. 이는 단순한 교통노선의 회복이 아니라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2025년 7월 15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심화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 등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적 전략협조 동반자 관계 구축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단결하여 국제 질서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 경제, 안보 협력체인 상하이 협력기구와 관련해서요. 상하이 협력기구의 발전 방향을 잘 잡고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이 전략적 플랫폼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양국이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항상 티격태격 싸우고 있긴 하지만요. 미국과 서방 세계를 대항하여 지금은 손을 잡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은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중국을 방문하여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당장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란식 석유 수출 물량의 약 90%를 구매하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와주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7월 16일에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중국과 이란이 서로 교환을 하기도 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도 합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인 겸 외교부장은 중국 텐진에서 이란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란이 강권 정치와 괴롭힘에 저항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방 세계를 대놓고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북한도 이란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북한 도움을 받아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북한은 1월 31일에 이란의 사거리 3000km의 핵미사일 설계도를 넘겨주었다가 들켰는데요. 이란 북부 샤흐르드와 샘난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에서 신무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북한이 제공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신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것을 보고 우주센터라고 했지만요. 위성 개발 명분을 앞세워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벡토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위성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만든 노동 미사일의 엔진 4개를 결합해 은하3 위성에 1단 추진체를 제작했듯이 이란 역시도 북한 방식을 따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도 밀착되면서 신추축국들이 계속해서 협력과 밀착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 4개국이 신추축국을 정말로 조약기구를 만들어서 결성한 것은 아니지만요. 서로 협력을 다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이 신추축국들이 내세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미라는 키워드죠. 신추축국의 목표는 미국의 단극 질서를 깨트리고 다극화된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요. 당장 북한은 몇 년 전부터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선을 긋고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다극 질서를 이끌겠다는 태도를 거듭 피력해오곤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러므로 근미래에도 이들의 협력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신추축국들은 서로를 도우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당장 북한의 경우에는요. 이미 대북 제재가 무력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중국은 UN 대북 제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는데요. 북한이 불법 금융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제 제재도 중국 등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로 인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고요. 이 신추축국들의 협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서방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와 장비들은 북한과 이란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권위주의
국가들에 뿌리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군사력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이 중국제 무기를 활용해서 인도군을 공격한 것은 너무 유명해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거나 암시장을 통한 대량 파괴 무기 부품 조달, 재래식 및 핵무기 역량 향상을 위한 이중용도 물자 제공 등 더 정교한 방식으로 무기와 장비 제공을 확대하고 있죠. 이러한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자국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확장을 통해 아프리카, 남미, 중동 국가들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방 세계를 견제할 수 있는 국제연대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존 G7에 대항하는 대한 질서로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를 부각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각종 인프라 투자와 경제적 유인을 제시하며 각국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파키스탄, 조지아, 헝가리, 남아공 같은 나라들도 미국 중심의 질서에 점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동맹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균형 외교를 시도하는 모습까지 보여 국제 질서의 다극화가 현실로 굳어지는 중입니다. 물론 이 신추축국 세력들이 100% 힘을 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원하는 대상, 목표를 원없이 타격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중국, 러시아 등의 도움을 요청할 때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지원을 서두르지 않았죠.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 중국, 북한, 이란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발빠르게 지원을 해주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형식적으로 규탄을 했지만요, 이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추축국이라는 개념의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신추축국 각 국가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전쟁에 힘하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처럼 동일한 가치관과 제도적 연계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신추축국의 공통된 연결고리는 모두 독재체제로 정통성에 도전해온 미국의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 한계가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보인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신추축국의 결속력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리 결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결속력이 강한 집단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력을 갖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들이 결속력을 제대로 가지기 전에 먼저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한국도 위험해집니다. 이들이 손을 잡고 나란히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걸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중국은 대만을 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원하고 있는지라 안심할 수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약한 고리이기도 한 이란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인데요. 이란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달리 신권 국가입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이슬람 근본주의의 확산에 경계하고 있어서요, 이란을 떼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당시 이란의 지지 의사만 밝히고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것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일종의 카드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방 세계는 이러한 신추축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많은 견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러한 신추축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신추축국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